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은요.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라 급락하는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주인 것 같아요. 왜 빠지는지 저희 이 시간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주들이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저희 채팅방에서도 계속 반도체 사랑님이 오늘 반도체 미치겠네요 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네. 왜 빠지는 거예요, 대표님? 저도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저도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네. 특히 이제 시장 동향을 보면 어제부터였었죠. 좀 더 연결해서 지난주부터 보게 되면 또 다시 반도체 관련된 좋은 얘기 나오면서 외국인들 그렇게 사더니 제 말이요. 네, 한 주 만에 뭐가 바뀐 겁니까? 네, 가서 따지고 싶네요. 영어만 되면요. 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또 어제부터 나온 변화가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도 그렇게 큰 변화 없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올라가고 일본도 괜찮은데 대만만 살짝 흔들릴 뿐 우리나라 증시가 외국인들의 또 쑥대밭이 되면서 시장이 이렇게 흔들 거는 도대체 뭔지 네. 답답한 형국인데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까지 나온 또 부정적인 이슈나 흐름들은 그냥 메모리 반도체죠. 이쪽에 한정된 부분들이라고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최근에 나온 팩트만 보게 되면은 트렌드 포스라고 하는 회사 어떤 시장 조사 기관에서 4분기에 메모리 반도체가 최대한 5% 하락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맞아요. 재고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뭐 재고는 그때 가봐야 되죠. 지금 미리 다 알면은 뭐 신입니까? 근데 이제 또 이제 CLSA 같은 경우는 가서 따지고 싶은 회사가 여기입니다. 네.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언더퍼폼하면서 지금 뭐 얘기들 다 나오는 게 가동률은 좋다라고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하락될 것이다. 이게 뭔 얘기죠? 네. 말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약간 또 시장에 부담감을 주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주 흔들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 5%대 하락하면서 나오는 변화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든 또 CLSA 얘기가 디램의 낸드나 디램 가격이나 낸드 플래시가 이제 지금 현물 가격이라고 그러죠. 네. 스팟 가격이 고점에서 약간 꺾이고 있다. 아니 꺾였다가 다시 돌아가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게요. 네, 그거 가지고 이게 또 앞으로 고정거래 가격, 즉 한 달 뒤에 발표될 가격이 꺾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즉 하고 싶은 얘기 했는데 인정은 못 하겠습니다. 저도 인정이 안 되고요. 아니 그리고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경제 방송 보시다가 간혹 그래요. 결과 보고 말하는 건 쉽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희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시장의 흐름을 보고 그때그때 많은 해석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 증권사도 그렇고 뭐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좋다고 말했다가 안 좋다고 말했다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하는데 네. 저희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계속해서 하나의 의견만 낼 수 있겠습니까? 계속 그 안에서 주가와 함께 저희도 바뀐 동향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을 했다고 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인프라 투자하면서 달러 강세 그러다 보니 테이퍼링 이렇게도 이야기 나오던데요. 네, 그것도 하나의 국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 또 시장이 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경기 민감 쪽으로 약간 옮아가면서 그때 나온 이제 기술주들의 차익 매물 그 중에 또 하나가 저 반도체 쪽에 대한 매물. 근데 네. 그쪽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자세히 보게 되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뭐 엔비디아라든가 또 AMD 이런 쪽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같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런 보고서에 의해서 더 약화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또 흔들리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더 짜증나는 일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시장 3위입니다. 저 밑입니다. 근데 그 얘네들을 보고 지금 시장 1, 2위의 회사 그렇네요. 예,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더 흔드는 거는 이건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네. 이상입니다. 네. 울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예. 네. 저도 은님의 의견을 좀 봤는데 그럼 혹시 대표님도 네. 4분기가 피크아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딱 말해주세요. 슈퍼 호황기, 반도체 슈퍼 호황기 맞아요? 아니에요? 일단 지금 하도 다 맞다 아니다 논란은 불분한 상황들인데 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위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네. 이제 지금 또 그동안 서버용 디램 쪽으로 어느 정도 호황을 가져갔던 부분들이 약간 또 위축되다 보니까 이쪽이 어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하나 PC라든가 또 기타 IT 기기 쪽이 수요가 못 살아나다 보니까 어떨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물론 그쪽에 대한 위축세는 뭐 이번에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이나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는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어떤 이 디램 관련된 영향을 줄 정도로 변화가 클 것이냐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 다들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말은 많아도 막상 가보게 되면은 또 예측대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먼저 움직여서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 메리트가 더 많이 벌어진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대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 또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쪽은 또 하나 이 전장용, 전기차 관련된 쪽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또 커가는 섹터이니만큼 그와 관련된 부분들 확장세가 나갔을 때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계산 안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지나고 나가게 되면 아차 이것도 계산을 안 했네라고 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뭐 3분기까지는 괜찮다, 4분기 때는 어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다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또 대응할 여력들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주가는 하락하는데 그걸 가지고 같이 따라가서 내 투자 심리가 흔들릴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게요.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메타버스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이 5G 시대 안에서는 다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고 네.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얘네들. 네. 시작하면은 반도체 수요 늘어나면서 지금 이렇게 계속 문제되는 고점에 대한 그 논란도 해소되지 않을까요? 그건 너무 먼 이야기예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슈퍼사이클 때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때 같은 경우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거의 이제 2017년도, 2018년도 때 육박하는 수준이고 SK하이닉스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때 2018년도가 영업이익 20조 원까지 나왔으니까 최근에 나오는 동향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15조, 뭐 13조, 15조 정도까지 되다 보니까 격차가 좀 나죠. 네.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때보다 먼저 올라갔죠. 아.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변화는 인정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살짝 조정을 받을 필요는 있다. 네, 그런 정도는 인정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같은 경우는 하나 단점이 한번 가장 좋았다가 빠지는 흐름들이었고 지금은 만약에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3조, 15조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멀티플을 더 줄 수도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SK 하이닉스가 뭐 절대적으로 PR 뭐 40배, 50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사이클을 타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감익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리는 주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만 보면서 미리 불확실성 때문에 움직였다는 부분들은 만약에 저라면은 한 단계 더 밀린다라고 되면 추가 매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밀릴 시에는 추가 매수해 보겠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장 대표적이고 이들의 영향을 또 반도체주들이 투신 많이 받잖아요. 이들의 가동률이 극에 달해 공급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저희 채팅방에 어떤 분은 이들이 하락한 이유가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많아서다. 이제 핵심은 비메모리인데 비메모리는 미국의 핵심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다라고도 글 올려주셨거든요. 어떤 분이십니까? 덴티스트님. 예, 상품권, 치과의사. 예, 상품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근데 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계속 파일을 늘리려고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디램 쪽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우려감이 있지 비메모리 쪽은 네. 여전히 앞으로 더 시장도 크고 해야 될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오셔야 되겠죠. 아직 멀리 계시다 보니까 오셔서 이제 우리 비메모리 쪽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기술 경쟁 쪽 경쟁력 지난번에 말씀드린 뭐 GAA 같은 경우도 확대시켜서 끌어가겠다는 입장들이 확인이 돼야 이제 메모리 말고 비메모리도 잘하겠구나. 삼성전자가 그렇게 나가겠구나라는 쪽과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변화의 흐름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아직 그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약간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어떤 지금 뭐 얘기 많이 나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쪽과도 아직까지 기술 격차나 흐름들은 여전히 높은 상황 쪽에서 너무 이쪽을 안 좋은 쪽만 보고 삼성전자, SK를 또 대응하기는 그거는 좀 어불성성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한번 차트 대표님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물론 차트에 따라서 주가가 다 움직이는 건 아닌데 이전 저점을 깼다라는 거에서 지금 SK하이닉스를 많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SK하이닉스만 보겠습니다. 네. 하이닉스 보게 되면은 가파르게 밀리고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주가에 대한 변화가 무엇보다도 이제 수급의 압박들이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급하게 어제 뭐 500만 주, 오늘 또 보니까 300만 주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변화로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중기 저항선을 일단 깼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은 그래도 지금 중요한 또 지지권 중에 하나가 뭐 10만 5천 원대 정도는 또 중요한 지지권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또 변동이 상당히 크게 나올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 매매만 추정해서 이것도 너무 비싸니까 앞으로 4분기 안 좋아져
라고 해서 팔아버릴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밑에서 단기 과매도가 나왔을 때는 또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또 싸게 대응하게 되면 뭐 한 12만 원대, 11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도 또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변화도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아쉬운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들은 좀 불확실하다라는 부분들은 뚜렷이 있다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태생적인 주가의 움직임들 이 부분은 염두를 하시고 오히려 더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또 대응하시는 게 더 낫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더 나온다면은 그때는 매수하면서 좀 들어가 보겠다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네, 저점 매수로 대응하는 게 오히려 좋을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잖아요. 반도체를 둘러싸고. 네. 아직까지는 그럼 악재의 힘이 조금 더 큰 거예요? 악재인보다 불확실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반도체 가격이라든가 또 수요 관련돼서 아직 뭐 탄탄하다고 보기 좀 힘든 뭐 이것저것 다 따져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업황이 중기적으로 꾸준하게 커갈 수밖에 없는 입장들. 앞서 비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준비를 잘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청사진을 잘 보여주게 되면은 오히려 더 나은 변화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채팅방에 이럴 때는 어느 종목을 사야 하나요? 정현 매니저님 코치해 주세요라 그러는데 저 대신 김민수 대표님이 코치해 드릴게요. 이럴 때 반도체주 어떤 종목 위주로 관심 종목 안에 넣어뒀다가 타이밍을 노려볼까요?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더 그래서 불렀어요.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반도체 쪽에서 경쟁력을 보이려고 하게 되면 기술적인 강화가 필요하겠다는 쪽에서 네. 아마 지난번에 나온 뉴스 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EUV 쪽으로 일단 모든 공정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삼성전자가 밝힌 만큼 그에 따른 회사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 상장사 중에 네. 가장 가까운 회사들이 SNS텍, FST, 디바이스 ENG 세 회사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상용화 쪽에서 가닥을 잡고 좀 실적이 먼저 보여지고 있는 회사가 가장 먼저가 디바이스 ENG 같고요. 그다음이 SNS텍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일단 이런 쪽에서 같이 동반적으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기술 변화에 기대감을 보게 되면 이쪽이 가장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DDR5죠. 이쪽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가장 살려면 한 종목만 사라. 심텍이었는데 네.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쪽에 또 심텍의 가장 또 경쟁자였던 대덕전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분사된 TLB라는 회사 이쪽도 한번 흔들렸을 때는 관심 갖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아조아님께서는요, 제가 볼 땐 내일 옵션 만기의 가격을 코스피 1, 2 종목으로 가격 조정한 것 같아요. 내일 보면 알겠죠? 다시 거두어 드리는지라고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잘 참고해 봤고요. 김민수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